도라지의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 기관지부터 면역력까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음식 건강정보 TV의 정보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가운 계절 변화와 함께 우리 몸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오래가거나 아침마다 가래가 끼고 코와 목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와 목, 기관지의 점막이 자극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주 챙겨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며 한약재로도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도라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라지는 목과 기관지에만 좋은 음식 아닌가요? 도라지와 배를 함께 먹으면 정말 더 좋은가요? 도라지청은 매일 먹어도 될까요? 도라지 껍질은 벗겨야 하나요? 혈당이나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의학에서는 도라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현대 연구에서는 도라지의 주요 성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라지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는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라지는 건강한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이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구분하면서 도라지의 효능과 부작용,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라지는 어떤 식물일까요?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봄에는 연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충분히 자란 뿌리는 무침과 볶음, 차, 청, 전과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합니다. 도라지를 한자로는 길경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 길경은 기침과 가래, 목이 붓고 아픈 증상 등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약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친숙한 나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기침을 하거나 목이 붓는 증상을 보이면 도라지를 다려 먹이곤 했습니다. 그만큼 도라지는 약재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도라지는 길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길경이 폐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담과 가래를 배출하며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폐와 담, 기운이라는 개념은 현대의학의 폐질환이나 점액, 면역력과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통 기록을 현대의학의 효능으로 그대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현대 연구에서도 도라지의 주요 성분이 기관지 점액 분비와 염증 반응, 기침과 관련된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라지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도라지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도라지에는 플라티코딘이라고 불리는 계열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티코딘 D는 도라지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도라지 특유의 쌉싸름한 맛도 이러한 사포닌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식이섬유와 칼륨, 폴리페놀을 비롯한 여러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도라지를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식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포닌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뿌리채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도라지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효능. 기관지와 목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라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관지 건강입니다. 실제로 도라지는 전통적으로 기침과 가래, 목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재료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초연구에서도 도라지의 사포닌이 기관지 점액의 분비와 배출에 관여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래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관지에서 만들어지는 점액은 먼지와 세균, 이물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기나 기관지 염증으로 점액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끈끈해지면 기침과 답답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는 도라지 성분이 기관지 점액의 배출을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도라지를 가래를 배출하는 데 활용했던 경험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뜻한 도라지차를 마시면 목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라지 성분뿐 아니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목의 건조함을 줄이고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도라지차를 따뜻한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 피가 섞인 가래가 나타난다면 도라지차만 마시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천식이나 폐렴, 결핵, 만성 폐쇄성폐 질환, 심장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효능. 염증 반응과 면역 기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면역과 염증 반응에 관련된 식물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염증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기관지와 혈관, 간, 피부 등 여러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플라티코딘 계열 성분이 염증과 관련된 일부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COX-2와 INOS처럼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지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 피부 염증 등 여러 분야에서 도라지 성분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도라지 무침이나 도라지차를 먹었을 때 같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면역력은 음식 하나로 갑자기 높아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라지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대신하는 식품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 항산화 작용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일정량까지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막과 단백질, 유전물질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자외선, 미세먼지 등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라지에는 플라티코딘 계열 사포닌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작용과 관련해 연구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기초 연구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산화 방어 체계와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OD와 카탈레이스,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 같은 항산화 효소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도라지를 먹으면 노화를 막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화와 만성질환은 유전과 환경, 운동, 수면, 식사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라지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다양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효능. 항암 가능성은 연구 중이지만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도라지에 관한 정보에서 가장 과장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를 이용한 세포 실험에서는 폐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여러 암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작용이 연구되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자멸사 과정과 관련된 변화도 관찰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련된 지표가 달라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관 속 암세포의 고농도의 특정 성분을 직접 처리하는 것과 사람이 도라지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현재 도라지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사실이 사람을 대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는 도라지나 도라지 농축액에 의존해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중 도라지 농축액이나 건강식품을 먹으려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라지는 항암제가 아니라 건강한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효능. 간 건강에 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며 약물과 알코올을 대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와 과식, 비만, 당뇨, 운동 부족은 지방간과 간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이 특정 물질로 유도된 간 손상에서 AST와 ALT 같은 간 손상 지표의 상승을 줄이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먹인 동물에서 간의 지방 축적이나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화가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질환을 도라지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음주량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당과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은 도라지차에 의존하기보다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6번째 효능. 혈당과 체중 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계열 성분은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 축적, 지질대사와 관련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고지방 시기를 먹인 동물에게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체중 증가와 내장지방, 혈중 중성지방 등의 지표가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기초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라지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거나 당뇨가 치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도라지청은 주의해야 합니다. 도라지보다 설탕이나 물엿,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도라지청의 원재료명과 영양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류가 많이 첨가된 청보다 도라지차나 도라지나물처럼 원물에 가까운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도라지는 뿌리를 가장 많이 먹지만 어린 순과 식용 가능한 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연한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식용으로 안전하게 재배된 꽃은 샐러드나 튀김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관상용으로 재배하면서 농약을 사용한 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도라지 껍질에는 사포닌을 비롯한 여러 성분이 분포할 수 있습니다. 차로 끓이거나 달여 먹을 때는 흙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심하거나 변색되고 썩은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무침이나 볶음으로 먹을 때는 식감과 쓴맛 때문에 껍질을 벗겨도 괜찮습니다. 껍질을 벗겼다고 도라지의 영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라지 차를 만들 때는 생도라지나 말린 도라지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과 도라지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20분에서 3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배나 대추, 생강을 조금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꿀이나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하루 한두 잔 정도 가볍게 즐기는 방법이 무난하지만 공식적인 하루 권장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라지 무침은 도라지를 가늘게 찢은 뒤 소금을 약간 뿌려 부드럽게 주무르고 잠시 후 흐르는 물에 씻으면 지나친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이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식감과 색감이 좋아집니다. 다만 양념에 설탕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건강한 식재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도라지는 볶음과 피클, 전, 밥, 전과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나 청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도라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인 음식 형태로 먹을 수 있지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속쓰림, 복부 불편감,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도라지차나 농축액을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먹은 뒤 입안과 목이 가렵거나 입술과 혀가 붓고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세요.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얼굴과 목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만성 위염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등으로 위장이 예민한 분은 소량부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임산부와 수유부는 일반적인 음식 형태를 넘어 고농축 추출물이나 보충제를 장기간 먹으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기보다 소량부터 시작해 알레르기나 소화 불편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여섯째,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농축 도라지 추출물을 장기간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라지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인 음식 형태로 적당량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라지청이나 고농축 추출물을 많은 양으로 장기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도라지와 말린 도라지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생도라지는 무침이나 볶음에 좋고 말린 도라지는 보관과 차 만들기에 편리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라지차는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할까요? 정해진 공식 기준은 없지만 너무 진하지 않게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나타나면 양과 농도를 줄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라지와 배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될까요? 두 식품은 맛과 조리면에서 잘 어울리지만 효능이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목이 불편할 때 따뜻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도라지만 먹으면 나을까요? 아닙니다. 도라지는 목의 건조함과 불편함을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감기와 기관지염, 폐렴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도라지에는 플라티코딘 계열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기관지 건강과 염증 반응, 항산화 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라지는 차와 무침, 볶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도라지청과 농축 제품은 당류와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도라지는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식재료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과다 섭취와 알레르기, 위장 불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라지 한입 유머. 여러분, 도라지가 노래방에 가면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목을 잘 풀어야 하니까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그런데 너무 오래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라지가 목을 지켜주기는커녕 마이크를 놓지 않아서 목이 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래도 적당히, 도라지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오늘 영상의 핵심과 잘 맞는 이야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라지를 평소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라지 무침을 좋아하시는지, 따뜻한 도라지차를 즐겨 드시는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한 과일이나 채소, 건강식품 또는 알고 싶은 건강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음식 건강정보 TV는 최신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식 건강정보 TV의 정보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